안녕하세요. 방금 유튜브를 보다가 정말 깜짝 놀라는 그 동영상을 보고 충격을 먹어서 깜놀라서 지금 이 영상을 켰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제목은요, 공장 출신 강아지 구별법. 이거 보니 소름 돋네. 맞네, 이겁니다. 공장 출신 강아지 구별법. 이거 보니 소름 돋네. 맞네. 뭐, 팩과사전이라고 여기 구독자 11명인데, 팩과사전. 여기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게 그 OCN에서 강영욱 훈련사가 OCN에 나와가지고 요 뭐지? OCN의 그 어쩌다 어른, TVN에 케이블 채널 TVN의 어쩌다 어른에서 발췌한 내용이라 그럽니다. TVN 어쩌다 어른에서 발췌한 내용이라 그러는데 이거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가 강형욱 하면 이 개통령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제목에서 공장 출신 강아지 구별법 이거 보니 소름 돋네. 맞네. 근데 제가 진짜 이거 보고 소름 돋았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 각종 배설물 범벅인 강아지 번식장이라고 합니다. 각종 배설물 범벅인 강아지 번식장. 제 발음이 조금 안 좋죠. 지금 이 목을 다쳐가지고 이 아래 위로 좀 약간 이게 마비기가 약간 있어서 좀 안 좋습니다. 발음이. 쩝쩝거리는 것도 이런 것도 말하다가 여기가 약간 침이 고여서 이게 마비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각종 배설물 범벅인 강아지 번식장. 여기 보면 강아지 번식장이 각종 배설물로 덮여 있고 1층 비닐하우스 안에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그 비닐하우스 안에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강아지가 변을 싸면 2층에 강아지가 맞고 1층에 맞고 밑으로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요. 대부분의 강아지 공장은 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강아지 공장은 1년에 3에서 5회 번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걔는 평생 3에서 5회 번식하거든요. 그 주인이 계속 시키고 싶어서 시켰을 때 3에서 5회까지 가능해요. 1년에 3에서 5회는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모든 채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훈련사도 수의사도 브리더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근데 제가 개를 좋아한 게 좋아해서 농장을 찾아다니고 개를 구경하러 다닌 게 30년이 넘거든요. 그 전문 브리드로 활동한 게 20년이 넘어요. 그러면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예전에는 더 열악한 환경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 뭐 3층으로 돼가지고 쫙 있고 뭐 이렇게 변이 밑으로 떨어지고 그런 곳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10년 전에도 철장에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그 다 배변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개들은 거기 갇혀서 살아도 다 낮에 밖에서 풀어서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뛰어놀아요. 뭐 말티면 말티, 요키면 요키 이런 식으로 구분 지어가지고 판넬로 울타리 쳐가지고 안에서 뛰어놀고 그리고 잘 때만 철장에 들어간다고요. 거기서 밖에서 배변 활동도 이루어지고 그래도 소변 같은 거 볼 수가 있으니까 또 안에다 똥 싸는 놈도 있잖아요. 배변판 맨날 청소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길쭉하게 쫙 지어놓은 건 2층까지는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단층인데 2층도 본 적 있는데 그 삼양 케이지 철장으로 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이 플라스틱도 아니고 장판도 아닌 걸로 이렇게 착 돼가지고 배변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약간 기울어서 저기 물을 틀면 그 대소변이 쫙 저쪽으로 가서 저기 그 통에다가 딱 받칠 수 있게 대소변이 통으로 딱 채이게 그렇게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1층이나 2층으로 된 건 봤거든요. 근데 3층으로 돼가지고 그냥 배변판을 뚝뚝 떨어진다. 밑에 개가 맞고 이런 건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30년 동안. 그 20년은 전문 브리더로 활동을 했는데도. 뭐 전문 브리더니까 브리더 견만 받겠지 했는데 다른 농장에도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대다수의 강아지 공장이 그렇다니까 좀 충격이었고요. 요거는 제가 팩트 체크하기 위해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지만 제가 시간 내 가지고요. 좀 몸이 좀 낫고 나면 그 농장들 있잖아요. 뭐 전문교사가 되었건 농장이 되었건 한번 찾아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번식하는 생산자도 한번 만나보고요. 전문 브리더도 한번 만나보고요. 이렇게 찾아가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환경도 한번 보고요. 어떤 철학으로 키우는지도 한번 보고요. 제가 아까 말한 그것도 운동장이 밖에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안에 큰 창고 안에 단열을 잘 해놨더라고요. 여름에 더울까봐. 물론 에어컨도 있고 히터도 있지만 자칫 열받지 말라고 지붕을 굉장히 두텁게 해갖고 또 그 사이에 공간을 많이 두고 밑에 이제 그 천장이 그러니까 지붕하고 천장 사이에 공간을 많이 뒀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개들이 들어있는 구조였거든요. 철장이 들어가 있고 대형 철장요. 우리 가정에 있는 철장 있죠. 그 중에 제일 사이즈 큰 거. 그리고 배변판이 하나씩 다 있고 빼서 주로 바깥에서 운동을 했어요. 견종별로.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그만뒀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그리고 다른 분이 거기서 지금 포메라이언 전문교사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데가 있다길래. 하여튼 다음에 한번 제가 찾아다니 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전문교사단 가보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 유기견 보호소 있잖아요. 보호센터고. 거기도 제가 가가지고 봉사활동하러 가겠습니다. 걔들 미용도 해주고요. 제가 미용 좀 빨리 하거든요. 제 혼자서 하루에 100마리 미용할 수 있거든요. 봉사활동하러 가면요. 그러니까 그런 스킬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걔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미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루에 100마리를 깎을 수 있는 속도. 그러면서도 걔가 스트레스 안 받는 거. 그런 거 제가 봉사활동 한번 가보고. 대형견도 저는 그 털 잘 밀거든요. 스트레스 안 받게. 사람 입질하는 게도 제가 입질 안 하게 가리키면서 미용을 하거든요. 뭐 견종이나 어느 정도로 걔가 입질을 하느냐, 입질하는 습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막 그냥 사람 보면 무조건 무는 게가 아니면 웬만하면 다 가르쳐서 미용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견들도 미용하기 좀 힘들어하는 분들 많으니까 제가 봉사활동 가서 유기견 보호소나 이런 데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한번. 네. 그리고 또 깜짝 놀란 거는 그런 강아지 공장이라는 이야기에도 깜짝 놀랐고요. 양심을 걸고 제가 본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 30년 동안. 그리고 여기 보면 강아지 공장에서 온 개들은 대부분이 방석이 있는데도 배변 패드 위에서 잠을 잔대요. 요게 강아지 공장의 강아지들의 특징이랍니다. 근데 우리 대형숍에서 보면은 다 배변 패드에서 잔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있잖아요. 이 보면 좀 놀라운 게 뭐 햇빛도 안 들고 뭐 이런 구조에서 살고 바람도 한 번도 안 맞아봤고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산실이라는 건 사실은 사육실하고 산실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산실에 들어가서 계속 살질 않아요. 출산하면 어미가 나오잖아요. 여기 따르면 뭐 20일, 30일에 분양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출산하러 들어가면 한 달 있다가 나오는 곳이잖아요. 산실이란 건. 그러니까 산실은 온도 여름에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니면 열판에 열등을 넣어서 보온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강아지들은 태어나면 체온 조절이 안 돼서 죽잖아요. 그리고 아주 조용해야 되고요. 강아지들 굉장히 예민합니다. 새끼 놓으면 어미들이 굉장히 불안을 많이 느끼거든요. 여기 보면은 좀 강아지 공장에서 철장 속에서 출산을 하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게 없대요. 좁아서. 근데 우리 텔레비 봤잖아요. 텔레비 보면 한국의 농장들 어떻게 출산하는지 나오죠. 일본에도 나오잖아요. 똑같더라고요. 근데 일본은 깨끗하게 나와요. 뭐 2단 3단 쌓아놨더라고요. 자기 그 사무실에. 그러니까 거기서 번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보면 농장에 철장에서 번식하는 데가 많아요. 실제로 그 소형견들요. 근데 그냥 철장에 넣고 번식하는 게 아니고 강영우 훈련사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요런 A4 용지 2개를 놓을 자리라 그랬는데 대형 철장이 그거보다 훨씬 큽니다. 가정용 대형 철장 있잖아요. 진짜 뭐 진돗개장 말고요. 가정용 대형 철장도 그거보다 훨씬 크고 그 안에 소쿠리가 가로로 들어갑니다. 우리 소쿠리
그러니까 그 소콜이라는 건 뭐 말티가 됐든 푸들이 되겠든 그 번식할 수 있는 번식 이제 모견 있죠. 모견 크기의 2배가 되는 거. 그러니까 모견이 이렇게 누웠다가 이렇게 돌아 누울 수 있는 거. 그런 소쿠리가 모견 크기의 2배 소쿠리가 가로로 들어가요. 가로로 들어가요. 그럼 소쿠리 들어간 자리만큼 요 반이 남아요. 그러면 어미 크기로 치면은 어미 4배 정도 크기가 되잖아요. 그럼 그 소쿠리에서 왜 2배가 돼야 되냐면 어미가 이렇게 눕고 이렇게 돌아 눕잖아요. 그때 강아지가 찡기면 죽으니까 그 우리가 막 강아지 공장 생산자들 막 그 업자들 되게 잔혹한 사람이고 더럽고 이렇게 막 학대를 할 거야 생각하는데 그 학대하면 추워서도 개가 죽고 더워서도 강아지가 죽고 어미가 새끼를 돌볼 수가 없잖아요. 심성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업종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새끼 놓는 만큼 그 개한테 최선을 다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좋은 음식도 항상 줘야 되고 좋은 공간에. 그러면 그 어미가 이렇게 2배 공간이 안 되면 새끼가 깔려 죽기 때문에 돈을 벌어주지 못해요. 돈이 목적인 사람한테도. 돈만 목적인 사람도 그렇게 2배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안에 소쿠리가 들어가고 반대편에 대소변을 보는 공간이 있겠죠. 그 어미는 절대 자기 공간에 안 쌉니다. 그 좁은 곳일수록 여기 소쿠리에 새끼가 있기 때문에 요 밖에 나와서 싸거든요. 거기서는 뭐 젖줄 때 말고 또 나오죠. 계속 안에 있지는 못하잖아요. 좁아서요. 계속 있다 보면 엄마가 더우면 새끼들은 따뜻해야 되지만 엄마는 더우면 요렇게 눕는 게 아니고 이게 돌아버려요. 하늘 보고 이렇게 뺑 돌거나 하늘 보고도 눕거든요. 배가 따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새끼들이 찡길 거 아니에요. 근데 2시간마다 강아지 때는 젖을 빨아야 돼요. 근데 똑같이 2시간 만에 동시에 빨지 않거든요. 강아지들이. 그리고 또 먹고 나면 대소변을 봐야 되잖아요. 엄마가 핥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며칠은 더 많이 같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안 됐으면 좀 더 크게 됐습니다. 여기 모견실이 있고 모견 있는 소쿠리 놓는 공간이 있고요. 소쿠리는 종류가 다 틀려요. 개 크기마다 2배 이상 돼야 되니까 모견 크기에 따라서요. 소쿠리가 너무 크면 어미는 작은데 소쿠리가 크면 누웠잖아요. 이 강아지가 젖꼭지를 찾으러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엄마가 옆으로 움직여버리면. 2배 정도 되는 게 제일 적당하거든요. 그리고 밖에는 엄마가 쉴 수 있고 대소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좀 넓게 산실이 따로 만들어진 데도 있고요. 근데 산실에 있는 건 장단점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달아놔도 24시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보면 진짜 그 모견장을 2층, 3층 쌓아놓은 데가 있어요, 실제로. 그 모견은. 그런 거는 어디에 있냐면 모견실이 아니고요. 자기 안방이나 그 실에 놔두고 같이 삽니다. 그 생산자가 직접 같이 거기서 잠을 자요. 주방에서. 철장을 임시로 놓고. 그래서 일주일까지는 그걸 관리를 해줍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24시간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자기 옆에 거실로 옮겨놓고 거기서 같이 자고 거기 같이 밥 먹고 잠깐 걔들 운동시키러 나가고 배변판 청소하고 그 시간 외에는 같이 있으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보고 관리가 되면 모견실로 넣어서 어미가 좀 넓은 데서 뛰어다니고 이제 새끼들은 그 안에서 살 수 있게 하겠죠. 그 육아라는 게 힘들어서 그리고 어미가 하는 거지 사람이 해주기 좀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배변 패드에서만 자는 게 딱 2장뿐이니까 그 A4용 2장뿐이 거기 사니까 내 똥을 맞고 똥냄새를 맡고 사니까 어미랑 떨어지니까 어미가 그리워서 똥판 위에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고도 깜짝 놀랐거든요. 배변 패드 위에서 왜 자겠어요, 강아지들이? 이 대형 샵에 가면. 샵에 가보면요. 그 패드를 전체적으로 깔아놓은 데 있고요. 이 브라티 패드에다가 브라티 배변판에다가 패드를 깔아놓은 데도 있어요. 근데 방석이 있는 데도 있고, 근데 강아지들은 방석이 푹신푹신하잖아요. 강아지 발로 밟으면 푹푹 빠져서 되게 불편합니다. 관절에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게. 그래서 방석 넣어주는 거 사실은 좋지는 않거든요. 빨개도, 매일 빨개도 안 좋고요. 차라리 우리 발 닦개 같은 면 패드 있잖아요. 그런 게 더 좋죠. 그러면 패드만 있는 데서 살았으니까 이게 산실이고 이게 그 털이고
소쿠리. 여기 패드고. 그러니까 패드에서 많이 쌌기 때문에 패드가 익숙해서 패드에 싸는 거예요. 아니면 겨울에 그 샵에 진열장에 보면 밑에 열이 들어오거든요. 전기 열판이 깔려 있거든요. 그럼 패드가 닿여 있으면 따뜻해요. 열이 안 식어서. 근데 여기 배변판은 어때요? 플라스틱이니까 바람이 솔솔 들어오죠. 위에 그 망으로 돼 있으니까 플라스틱 망. 그럼 어디 자겠어요? 패드 위에 자겠죠. 그리고 여름에는 이 패드에서 안 자고 또 그 배변판에서 많이 자요. 플라스틱이고 밑에 구멍이 나 있으니까 시원하잖아요. 거기서 또 많이 잔다고요. 그게 안 싸고. 그리고 또 어떤 개들 보면 우리 가정에서 훈련시켜 보면 이 배변 패드에서 똥을 좀 잘 안 싸는 놈도 많아요. 근데 또 교차로 신문에는 그 인쇄 냄새가 나서 그런지 잉크 냄새 거기 잘 싸는 놈도 많아요. 근데 흡수가 안 되니까 발에 묻잖아요. 근데 잘 안 가르쳐진 애는 거기서 가르쳐서 패드로 옮겨오기도 하거든요. 그 정말 깜짝 더 놀란 게 있어요. 뭘 놀랐냐면 어미개가 이 뭐 그 생후 2개월 동안은 뭐 어미랑 2개월 때 어미랑 떨어져 가지고 그때 배변을 훈련을 처음 배운다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어미개로부터 독립하는 과정 그때 처음 배변 훈련을 배운다고. 이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좁은 데 살아서 배변 훈련을 못 배우다가 어미한테 떨어져 갖고 이제 분양대가 밖에 나오면 그때 처음 배변 훈련을 배우기 시작한다고 돼 있어요. 그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강아지들은 태어날 때부터요. 이 본능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미들이 강아지가 변을 많이 먹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엄마가 그리워서 변을 먹는데요. 엄마 몸에 늘 배변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워서. 그리고 엄마가 또 그곳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 강아지들이 들어오지는 게 싫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배변을 다 먹어버린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모방을 해서 먹는데요. 깨끗하게 만들라고. 그거 보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더 놀란 건 그걸 보고 맞네 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놀랐습니다. 왜 제가 놀랬겠어요? 제 이전 동영상 보시면 그런 게 있습니다. 강아지 대소변은요, 아무리 추운 한겨울에 새끼를 낳아도 있잖아요. 강아지가 걸음만 걸을 수 있으면 나와서 밖에 싸고 들어갑니다. 자기가 자는 곳에 안 쌉니다. 근데 걸음을 걷는데 처음부터 잘 걷는 게 아니잖아요. 이래서 뒤뚱뒤뚱 조금 걷잖아요. 그럴 때는 가까이 쌉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걸을 수 있으면 행동 반경이 넓어져요. 밖에 나가서 쌉니다. 나중에는 엄미가 싼 곳에 싸려고 그럽니다. 한 곳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겨울에 추운데 산실에 떨어져 나와가지고 저 밖에다 싸고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높아서 못 들어가서 저체온으로 죽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그 계집 밑에 어미가 여름에 더우면 땅을 파놨잖아요. 못 올라가서 그 밑에 들어가서 자고 있다가 주인이 오면 나와가지고 올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만큼 강아지는 돌아올 것도 생각 안 해요. 돌아올 것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밖에 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어릴 때 안에 쌀 때는 어미가 다 핥아가 먹어버리잖아요. 싸는 장소에 싸는 게 아니면. 왜 그러겠어요? 엄마가 강아지 깨끗하게 해주려고 그러겠어요? 개의 지능이 그 정도 안 됩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습성이고 본능이에요. 그 모방 때문에 막 그 먹는다 깨끗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모방은 맞아요. 근데 이유는 틀렸어요. 생존 본능이에요. 강아지들은 엄마들은 이 출산을 하잖아요. 그럼 태반도 다 먹어버리죠. 그게 있으면 썩는 냄새, 늑대나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야생 진섬들이 공격하러 오잖아요. 감춰야 되니까 먹어버려요. 배변도 마찬가지로 싸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다 핥아주고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강아지도 모방을 합니다. 그때 배운 모방이 출산 이후에 우리 출산하면은 처음에 대소변 강아지가 못 보잖아요. 그러면 어미견이 그 핥아줘야 자극을 해줘야 쌀 수 있잖아요. 그걸 그때 배워서 합니다. 모방. 그리고 야생짐승이 오면 큰일 나잖아요. 새끼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그때
배운 걸로 다 핥아서 먹어버립니다. 근데 강아지가 좀 크잖아요. 20일 이렇게 막 되잖아요. 어미가 안 먹습니다. 그거는. 아주 어릴 때는 먹어주는데 크면 어미가 안 먹어줘요. 그 강아지도 걸음걸이 밖에 나가서 싸지 안에 안 쌉니다. 자기 자는 공간에는 걔들은 안 싸거든요. 아, 우리 개는 싸던데. 그건 오해가 생겨서 그래요. 방에 막 여기저기 싸잖아요. 그 다음 편에 그냥 한번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 보고요. 그 야생에서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 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강아지를 키우면서 강아지가 이렇게 변을 먹는 행동 있잖아요. 그게 모방이라고 하는 사람 많거든요. 모방인데 제가 강영욱 훈련사처럼 개를 새끼 개를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똥구더기에 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서 핥아 먹는다 이런 건 처음 들어봤고요. 제가 개하고 오래 살았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개가 그렇게 그런 머리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본능이에요. 생존 본능. 야생 짐승으로부터 보호. 그걸 제 시기에 못 배운 개들 있잖아요. 그런 강아지들은 커서 모견이 됐을 때 새끼를 놓고 이 자극을 해서 대소변을 보수게 핥아줘야 되는데 쳐다만 보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럼 강아지가 울잖아요. 그럼 계속 또 핥기만 해. 젖을 먹여야 되는데 계속 우니까 핥고 너무 핥으니까 배고프니까 또 울고 그게 반복되는 애도 있거든요. 그 시기에 어미한테서 그걸 배워야 되거든요. 본능적으로 생존 본능에 의해서 그걸 핥아버립니다. 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 근데 강아지가 좀 크면 안 핥아요. 안 먹습니다. 어미개가. 그것도 이제 며칠까지 그러냐는 또 개체의 특성, 모성에 따라서 견종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죠. 강아지들도 아무리 추워도 지 자는데 안 싸요. 걸어놔서 밖에 싸거든요. 그것도 본능입니다. 요런 거는 외국에도 서적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안 나와 있는 게 또 있어요. 아, 강아지 2개월 3개월 됐는데 막 물어 뜯어요. 막 먹어요. 똥도 먹고요. 뭐 아무거나 다 먹어요 이러잖아요. 그 왜 그러겠어요? 외국에도 한국 전부 다 뭐 이가 간질해서 이갈이 때문에 나거든요. 맞아요. 맞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구강기가 있거든요. 강아지 구강기 안 들어보셨죠? 제가 20년 전부터 이야기하는 건데 강아지도 구강기가 있습니다. 사람도 왜 애기들 동전 먹고 막 이러잖아요. 모래도 찍어 먹어보고요. 사람도 자기 똥 찍어서 자기가 먹어보고 애들 많았어요 옛날에. 못 먹고 못 살아서가 아니고요. 구강기가 있다고요. 구강기가. 애기 키워보셨어요? 유아교육 공부해보셨어요? 그 구강기 알잖아요. 강아지도 키워보면 구강기가 있습니다. 이갈이 시기랑 구강기 시기랑 거의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우리 애기들도 막 그 모유 먹다가 깨물고 이러잖아요. 그 이갈이 하는 것도 있고 젖이 빨리 안 나오니까 화가 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구강기도 있거든요. 그 시기들이 있습니다. 배변에 대한 쾌감을 느끼는 시기도 있고요. 그 구강기랑 이가 간지러워서 먹는 시기가 있습니다. 오늘 깜 놀라서 했는데 또 막 녹화하다 보니까 23분이나 지났거든요.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영욱 훈련사도 이런 이야기를 제가 깜짝 놀랐고요. 그걸 보고 맞네라고 박수 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또 옮겨다가 팩과사전이라고 자기 유튜브에 또 재해석해서 그대로 올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강아지 공장 1년에 3회에서 5회 새끼를 놓고 평생 50회를 놓고 10년 동안 10마리씩 놓으면 500마리 놓는다. 이런 채널의 어떤 패널이 이야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제 경험이나 제 이야기가 제 전문 지식이 개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